자, 지금 자영업자들 문제 심각한데 이것도 좀 내용을 다뤄달라고 하셔서 올렸습니다. 일단은 자영업자가요, 왜 위험한가? 우리가 요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경기 침체되면 자영업자들이 당연히 위험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돼서 위험한 게 있고요, 그 이전에 구조상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견된 위험이었는데 어느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지 않았다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은 요거는 구조상 위험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구조상 위험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왜 구조상 위험한가 했을 때, 첫 번째, 자영업자들은요, 태반이 떠밀려서 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가 요식업의 꿈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자영업자를 계속하고 망해보고, 망했는데도 또 뭐 해가지고 또 아이디어 내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죽으려고 외국 어디 갔었는데 거기 가서도 막 이거저거 탐색해보고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또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정도 급은 안 되더라도 내가 이것을 굉장히 막 내가 자부심을 가진다든가 혹은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느냐, 다른 일을 하다가 퇴사가 됐어요. 명예퇴직이라고 하죠. 명예퇴직 혹은 그 정년이 길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다가 끝났을 때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부랴부랴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IT 업계, 특히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죠. 워낙 많은데, 워낙 많기 때문에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은 금방 뒤처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문과와 이과의 차이. 문과는 졸업, 취직 실패, 치킨집. 이과는 졸업, 그 다음에 취직, 그 다음에 해고, 치킨집. 이 테크 탄다고. 그래서 문과가 이과보다 나은 이유. 이과는 하나 더 거쳐서 가는데 문과는 바로 금방 간다. 그래서 문과가 이과보다 나은 이유. 이런 농담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IT 업계의 농담 중에서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그렇죠. 이건 좀 옛날 거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도저히 오류를 못 찾겠고 도저히 안 풀린다. 그러면은 근처 치킨집에 가서 거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먹으면서 치킨집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IT 업계 하시다가 오랜 경력 쌓아놓고 오신 분이 태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보다 더 잘 하셔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고,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왜 그렇게 늘어나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예요. 복지가 안 돼서. 복지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보셔도 답이 나오죠. 노인, 빈곤. 노인, 빈곤은 압도적 1위다. 즉, 노후를 대비하는 거는 국가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연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다 지금 개인연금을 어떻게든 마련하든, 근데 개인연금을 누가 마련을 하겠어요? 마련하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개인연금 마련할 돈으로 뭐예요? 집 사지. 개인연금 마련할 돈이 어딨어요? 집 사느라고 굳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최대한 더 많이 정년까지 더 일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서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직업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웅장한 산 밑에 그림 같은 캠퍼스 해가지고 서울에서 가려면 한 5시간 6시간 걸리는 거 막 이런 데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라서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크고, 이 구조적 문제가 커지면서 또 생겨난 문제들이 있죠. 자,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이 25% 이상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즉,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처음부터 자영업이 꿈인 분들 있죠. 청년층에서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회사 안 들어가고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지원 받아서 자영업 들어갈 거야. 커피숍을 차리든 치킨집을 차리든 뭘 차리든, 이런 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일부는 진짜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남 밑에 들어가는 거 싫어서, 부모님 돈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처음부터 자영업 하는 사람에서 나뉘는 거고, 두 번째는 명예퇴직이나 혹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명예퇴직하신 분들은 어쨌든 정년까지 일해야 되니까 자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연금 받고 사시면 되지 않냐? 안 되니까. 이분들도 나이 한 60, 70 잡수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거 많이 봤죠. 근데 막 50년 전통 순댓집 뭐 그래가지고 그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아니고 갑자기 막 치킨집인데 가보면 뭐 할아버지가 장사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려는 사람 자발적 비자발적이 다 늘어나면서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세다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과거에 치킨집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저기 뭐였죠? 요즘에는 커피숍 그게 뭐 창업 비용이 좀 덜 들고 쉬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나라만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조개구이 뜬다고 할 땐 조개구이집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또 최근에는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저번에도 어디 가봤는데 1년 만에 가봤는데 인천의 모 지역인데 다 마라탕집으로 바뀌어있어요. 한 골목에 마라탕집이 4-5개가 보여.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밀화 되었다는 거예요. 과밀화되어서 경쟁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되니까 오프라인 또 더 박 터지게 싸우는 거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자영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빠진다? 프랜차이즈. 근데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가맹 비용이 세다. 자영업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 프랜차이즈 비가 어마어마해요. 예전에 편의점 하시는 분 3대 편의점 있죠? 거기서 하셨던 분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어디라고 찍어서 이야기하면 괜히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편의점을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담배 올리신 분이 있는데 담배 한 갑 4,5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팔면 얼마 남을까요? 얼마 남을까요? 자영업자한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160원 정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프랜차이즈보다 조금 덜한 그 3대 편의점 말고 그 외적에 이제 간간히 보이는 편의점 그걸로 바꾸셨는데 그러니까 한 300원 좀 넘게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따라서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일수록 더 많이 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넘기는 양이 있죠. 그 양을 소화를 못하는데도 넘기는 그런 악질적인 프랜차이즈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그 악질적인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치킨 100마리밖에 못 파는데 닭 200마리를 계속 사게 만들어요.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영업자들은 손실이 나면 자영업자가 그대로 떠왔는데 프랜차이즈는 손실이 나더라도 손해는 안 보는. 자영업자가 그 손실 부분을 다 떠안는 그런 구조가 생기니까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임대료.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조장하는 게 뭐냐면은 인건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건비 많이 올라가면 자영업자들 힘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가맹비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임대료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닌데 왜 정부가 너네 맘대로 올리냐 하면서 시위가 나오지만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요거는 얘네가 갑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을이고 알바생이 병이기 때문에 만만한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전체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의 의견만 받아들였죠. 물론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핵심적으로 요 임대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처음부터 다 계약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가 임대료 구조는요. 건물주도 죽고 자영업자도 죽고 요 건물을 분양한 건설사만 남는 구조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부동산 거품이요. 집값 거품만 생각할 게 아니다. 집값 거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갭 투기로 인해서 가격이 먼저 오르고 아파트가 땅값을 올려서 이게 다른 부동산을 올리는데 그 부동산 거품이 상가까지 흘러 들어가면서 상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왜냐면 건물주도 대출 받아서 사는 건데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플러스 내가 그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 수익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자영업자는 그 임대료를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가지고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료도 당연히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사람 못 쓸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급부상한 게 있죠. 교땡 치킨이 쏘아올린 자금공 배달비. 요까지 치우면서
자영업자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이만큼 내면은 요만큼 뛰는 게 아니라 한 요만큼 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수익이 줄면은 그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이 줄어들죠. 왜? 고물가? 고금리로. 고금리의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 대출이 많기 때문이고,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옛날 같으면 생생우동이라도 사 먹을 거, 요즘에 생생우동 너무 비싸니까 그냥 튀김우동이나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그러면은 매출이 이만큼 나왔을 때 프랜차이즈비, 임대료비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만큼 뗐는데 여기서 수익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나중엔 자영업자가 얻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 거다. 근데 내수시장은 계속 침체가 돼요. 내수시장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뭐가 올라가야 돼요?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다. 그럼 가처분 소득이 뭐냐? 소득에서 소득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나 원리금 혹은 세금, 이런 것들 떼고 남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고,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지 요 내에서 소비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건데,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다. 그런데 뭐 하나만 사더라도 가격이 올라간다. 실질 소득이 같이 줄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랑 실질 소득이 같이 줄고 있다는 거는 내수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두 가지가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득이 얼마나 줄었어요? 자, 자영업자 소득이 얼마나 줄었냐? 5년간 184만 명 급증.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은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소득은 연소득이 1952만 원. 이것을 월로 환산해 봤더니 162만 원이다. 그럼 162만 원이면요, 요즘 최저임금 얼마예요? 주 5일제로 하더라도 162만 원 더 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구조적 문제로 찝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복지. 복지가 안 되니까 자영업 경쟁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료,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여기에 이제 새롭게 부상한 게 배달비. 배달비를 소비자들도 많이 내는데 반은 소비자 반은 자영업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경제 문제가 터지면서 매출 감소가 일어나니까, 이 매출 감소의 핵심은 소득 감소, 그 다음에 대출 증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거는 대출 증가하는 것부터 일단 억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억제해가지고 임대료 낮추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관리할 일이고, 복지는 쉽게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당장 짧은 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가계대출 감소, 부동산 가격 거품 감소, 이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괜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